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눈밑 수술, 특히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나 혹은 뭐 눈밑에 하안검 수술을 하고 냈을 때 어떠한 사후 관리가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께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밑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눈 밑쪽에 피부를 절개해서 하는 수술도 하안검 수술도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전 사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눈 밑에 있는 피부와 눈밑 고랑의 바깥쪽에 있는 피부는 완전히 다른 피부거든요. 이 눈썹 아래쪽에 눈밑 고랑의 안쪽에 있는 눈 밑의 피부는 굉장히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으면서 그리고 모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공이 없다 보니까 기름이 안 나오죠.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적으로 모든 눈 밑의 잔주름을 없앨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수술적으로는 우리가 약해진 부위나 늘어난 부위 혹은 타이트해져 있는 부위를 모양적으로 바꾸는 거고 피부 성상 자체를 하안검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한 피부 자체를 수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후에 수술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끝내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피부에 대한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피부에 대한 관리가 저는 사실 수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제가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보통 환자분들이 어떤 레이저를 받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레이저실이 총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방은 주로 색소와 눈 밑에 탄력을 관리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 있는 레이저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레이저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제가 어떤 사후 치료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개인적으로 제가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비염이 있다.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눈 밑에 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대한 레이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그 근육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근육 쪽이 비치면서 다크서클하게 느껴지는 게 비염이 있는 분들이 근육 자체가 비유화가 돼 있어서 저의 그 클리니컬 익스페리언스 상으로는 확실히 비염이 있는 분들이 이 근육이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 레이저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큐테라사에서 나온 이제 제네시스라는 레이저인데요. 이 레이저는 보통 이제 뭐 모공을 관리하거나 뭐 잔주름을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크서클 자체를 커버해주는, 그러니까 근육을 자체를 커버해주는 다크서클 레이저가 바로 이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근육 다크서클 레이저가 뭐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눈 밑에 근육이나 우리 몸의 근육은 뭐죠? 빨갛죠. 그 빨간 게 뭐냐면 다 혈관입니다. 근육은 피를 먹고 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근육이 있으면 근육에 들어오는 동맥이 있고 들어오는 공간을 동맥이라 그러고 나가는 혈관을 정맥이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의 동맥이 들어왔고 10의 정맥이 나가면 그 근육은 굉장히 선홍색의 좋은 근육이죠. 근데 예를 들어 10의 근육이 피가 들어왔는데 8의 피가 나갔다. 그럼 2가 남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울혈 현상, 컨제스션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더 근육이 어둡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레이저가 어떤 걸 도와주는 거냐면 10의 피가 들어왔을 때 10의 피가 나갈 수 있게 혈관을 딜라테이션 시키는 걸 우리가 보통 다크서클 레이저라 그러고,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피부과에서도 그렇고 다크서클 레이저가 뭔가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핵심 포인트는 뭐다? 딜라테이션.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서 근육 자체가 좀 더 선홍색의 밝은 빛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요 레이저입니다. 자, 다음 레이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머지란 레이저입니다. 제가 보통 하안검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피부 자체가 워낙 얇으시면서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장 핵심이 뭘까요? 피부의 탄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부의 탄력을 높이는 이머지란 레이저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빔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굉장히 마이크로한 니들이 나오면서 피부의 탄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눈 밑에만 특화됐기 때문에 사실 눈 밑에만 뭐 탄력을 관리하려고 하는 병원은 거의 없죠.
근데 저희 병원은 특징적으로 눈밑 수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밑을 관리할 때 저한테는 꼭 필요한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이저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정화되는데 가장 좋은 레이저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럴 땐 고주파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듀엣이나 혹은 뭐 인모드나 이런 고주파 레이저를 보통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당연히 사후 관리로 저희는 그 레이저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환자분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는 2에서 3회 정도의 레이저 치료가 들어가고요. 경우에 따라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보통 한 1년, 2년 쭉 그냥 그 레이저를 좀 제공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왜냐? 제가 이제 수술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환자분들이 좀 더 좋은 효과를 얻고 결과를 얻어내는 걸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선 딱 정해놓고 몇 번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더 필요하신 분들이나 제가 볼 때 6개월 후, 1년 후에 또 필요할 것 같은 환자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제가 알아서 보통은 어레인지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레이저는 요 토닝 레이저입니다. 보통 레블라이트 레이저라고 해서 아마 피부과를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레이저는 그냥 토닝, 화이트닝 레이저고 그 어떤 레이저들보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일단 수술을 하고 나면은 화이트닝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이 코 쪽의 피부와 눈 아래쪽에 있는 피부의 화이트닝을 좀 맞춰주는 역할에서는 제가 요거를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화이트닝 레이저는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레이저로 저희가 들어가는 레이저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레블라이트라는 요 토닝 레이저를 씁니다. 제가 설명드린 요 4가지의 레이저 말고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만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저희 병원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수술과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요 2가지거든요. 저희 병원의 관리는 저는 이제 눈 밑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눈 밑의 피부는 코 쪽의 피부와는 경계를 중심으로 눈 밑코랑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피부다. 그래서 이 다른 피부를 똑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신에 본인의 눈 밑에 불룩하거나 고랑지거나 했던 부분은 모양적으로 처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형외과 의사의 수술로서 커버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그 코 쪽의 피부와 눈 아래쪽의 피부를 맞춰가는 단계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 다크가 심하니까 지방 이식해서 다크를 없앨 수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랑을 중심으로 이 위쪽은 우리가 보통 다크가 생기는 쪽이라 그러죠. 이쪽은 뼈가 없어요. 뼈가 없고 그냥 지방만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모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 쪽에는 지방이식을 저는 잘 권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렇게 다크해 보이고 하는 원리 자체가 대부분 피부와 연관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눈 밑쪽에 약해진 부분이나 혹은 뭐 꺼져 있는 부위 혹은 타이트한 부위, 이런 부위는 이제 모양을 바꿔야 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형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입장이 저 같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건 저는 피부 쪽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저는 어떻게 진료를 하냐면 수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수술 후에 사후 관리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후 관리에 따라서 나의 수술 효과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더 유지될 수 있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술 후에 항상 이렇게 피부에 대한 사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병원이 하고 있는 술기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씩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리고 싶지만 오늘 그렇게까지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대표적인 건 딱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눈밑을 수술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항상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러한 사후 관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에 수술 후에 어떤 사후 관리가 일어나는지, 어떤 레이저로 커버를 해드리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